저번 시간에 가상의 인물 홍판서 씨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법제화된 시점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만약 같은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나에게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도 가상의 사례입니다. 단 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때려잡기와 국민적 지지율이 높다는 청구 간소화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김어준 뉴스공장 보도 이후 청구 간소화가 아닌 내 건강정보보험사의 몽땅 주기였다는 실체가 드러난 후 국민적 반대에 의해 청구 간소화가 백지화되었다. 여당과 민주당 수백 개 의원들은 청구 간소화를 재차 시도하려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우려해 법안 통과는 보류되었다. 지금은 서기 2024년 7월 보험가입자는 50세 홍판서입니다. 이분은 1년 전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5년 11개월 전 건강검진을 받는 중 혈압이 좀 높다며 의사가 가벼운 혈압약 복용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30일치 혈압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3, 4일 정도 먹다 보니 증상은 호전되었고 평소 하지도 않던 운동을 하게 되어 혈압도 정상이라 약물을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위에서 실손보험이 필요하다며 말을 하도 많이 하기에 1년 전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 전 혈압약을 아주 잠깐 복용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지 의무는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이 있을 경우 꼭 고지해야 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만나니 의사는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냐고 물어서 한 두어 달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약물 복용 여부를 묻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홍판서 씨는 과거 5년 11개월 전 검진에서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데 한 달치 약물 처방을 받았고 이후 정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는 알았다며 이 내용들을 차트에 다 작성하게 됩니다. 의사가 묻고 환자가 대답하는 이 내용을 초진 기록지라고 합니다. 이분은 비급여 치료인 시술을 받게 됩니다. 병원비는 총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홍판서 씨는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필요한 서류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병명이 디스크이고 실손보험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초진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발부받은 뒤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홍판서 씨는 보험 설계사가 이야기한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설계사에게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설계사는 우선 초진 기록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뭐야? 가입 전 4년 11개월하고 29일 전 혈압약 복용 사실이 있네? 이거 이대로 청구했다가는 보험은 직권 해지되고 허리 시술한 병원비도 안 나오게 될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설계사는 즉시 홍판서 씨에게 전화해서 설명합니다. 홍판서 씨, 당신은 보험 가입 전 고지사항을 체크하실 때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의 치료, 30일 이상의 투약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초진 기록지에는 당신이 보험가입 4년 11개월 29일 전 혈압약 한 달분을 처방받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구해봤자 보험금도 못 받을 뿐더러 보험도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권 해지라는 말은 보험이 강제로 해약되고 내간의 1년치 보험료는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판서 씨는 눈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딱 하루 차이로 시술비 210만 원은커녕 1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30만 원도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승질나서 허리가 또 아파옵니다. 이때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판서 씨, 이럴 바에야
보험금 청구를 묵혔다가 2년 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법 651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을 보면 보험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체결일로부터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3년이 지나면 직권 해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복용과 디스크는 인과관계가 없기에 지금 치료받은 시술도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100%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홍판서 씨는 오늘 지불한 병원비 300만 원이 못내 부담스럽긴 했지만 설계사의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보험 계약한 지 3년 하고 하루가 지난 오전 9시 보험 설계사는 초진기록지는 보험소에 제출하지 않고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만 제출한 뒤 그 다음날 21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홍판서 씨는 보험 설계사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설계사는 홍판서 씨에게 믿고 따라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와 관계없이 노련한 보험 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연을 설명드렸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약관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청구 시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서류가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보험사와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설계사는 고객과 보험사와의 중재도 할 수 있고 원만하게 해결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지 3년 미만일 경우 보험금 청구 시 꼭 설계사와 협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구 간소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 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